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서 2025년이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평안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에 보험 적용이 안 돼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크게 올라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충북 농구의 미래를 꿈꾸는 중앙초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해돋이 명소에는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줄을 설 정도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2025년 첫 해를 기다리며 해맞이 명소에는 새벽녘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돋이 보고 하면은 좋은 추억 남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구름 사이로 2025년 첫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각자 인증사진을 남기며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저희 가족 건강하게 이렇게 화목하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3학년 돼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 빌었어요. 지난 연말 초유의 내란 사태와 최악의 참사를 연이어 겪은 만큼 소중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이제 2025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없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올해는 평화롭게 잔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힘드니까 그냥 다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마치 나와 가족의 일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며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동생이 비행기 사고로 군대 가서 죽었걸라. 그래서 너무 난됐어서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동생 생각나갖고 이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한 해 소원을 빌기에 앞서 참사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사고도 났지만 정세도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동갑내기랑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으니까 남들 같지 않더라고요. 충격과 공포의 2024년이 흘러가고 시민들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이 동계 시즌 항공기 운항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청주공항의 운항 편수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 3월까지 운항량을 10에서 15%까지 축소해 정비 여력을 더 확보하고 직원 업무 부담은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 항공사의 여력이 있거나 다른 시간대로 대체 가능한 노선이 그 대상인데 6개 항공사가 운행 중인 청주, 제주 노선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에 여러 문제점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와 댓글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 주민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1년 전인 1993년 7월 해남군 웅거산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16명 가운데 6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집중호우 등 악천후와 목포공항의 열악한 시설로 꼽혔습니다. 목포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1,500m에 불과하고 자동 착륙 유도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항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에서는 광주공항과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무안으로 위치가 확정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선 지역은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 전투기 경납고가 설치돼 있는 등 지역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통합공항의 적지로 꼽혔습니다. 공항 건설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7년 만인 2007년 11월 역사적인 개항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전남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천, 김해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일부 보도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안공항이 정치 논리로 건설돼 마치 이번 사고가 유발됐다는 듯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안공항을 빗대어 전라도를 비하하며 사용하는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미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식 내용도 등장합니다. 불과 1년 전 기사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늘린다며 비판하더니 참사가 발생하자 활주로가 짧은 것을 탓합니다. 관련 기사에는 지역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비평지에서는 대형 참사에 지역 비하 표현이 등장했다며 비판했고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치화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다가 무안공항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고 갔다는 것은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광주 전남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 사고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 혐오와 차별의 인터넷 댓글들. 이 같은 보도 형태가 그런 혐오와 차별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개방 중인 청와대도 경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이 대통령 세종시대 개막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지요. 푸른 뱀의 해라는 을사년 올해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살림에 도움이 될지 살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먼저 결혼과 출산 지원입니다. 19세에서 49세 초혼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이 해당됩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는 결혼식 비용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게 검사비와 양육용품 등이 지원되고 출산 시 아동 1명에 1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은 서울의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들을 수 있고 대학생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둘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난임 부부 시술비도 연령,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오스코가 오는 9월 오송역 인근에 문을 열고 문화 365 이용 대상이 관광, 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고 할인율도 30%까지 커집니다. 충주시 동지역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 버리는 거점 수거 용기가 도입됩니다. 제천시는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제천 화폐를 증액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1년 이상 채용하는 기업 지원액은 정액 6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증평군의 부군수 직급도 올해부터는 부의사관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인상돼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고 생활임금도 11,803원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김영한 지사가 실용주의적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수출과 내수,
환율 등 3중고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열리는 영동 국악엑스포와 제천 천연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충북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충북안전재단을 세우고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해 첫날 음성군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주변 농장의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 활동 범위를 따라 집중 소독을 벌였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음성군 금왕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에는 진천군에서 지난달 30일에는 음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폭설 피해를 본 상당수는 화훼 농가였습니다. 다른 농작물과 달리 화훼 작물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새롭게 종자를 들이려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바닥에 버려진 화훼 작물. 폭설에 주저앉은 시설하우스에 깔린 채 방치됐다 상품 가치를 잃은 것들입니다. 일부는 다른 하우스로 옮겼지만 동해를 입어 제대로 살아날지 불투명합니다. 5,000제곱미터에 있던 작물 3억 원어치가 이런 식으로 거의 못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훼는 시설에만 재해보험이 적용되고 작물에는 안 돼 작물 구입은 온전히 농가 몫으로 돌아갑니다. 식물을 다시 키워서 이렇게 출하를 하려고 하면 다시 또 5개월, 6개월, 많게는 뭐 한 1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농가가 재해보험을 받아서 시설비만 복구하고 다시 식물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급등세를 맞아 수입 종자와 상토 등 자재값도 올랐습니다. 일부 수입 종자는 기후변화로 현지에서도 구하기조차 어려워 3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묘종들이나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환율 조정이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정상화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 현재 화훼 작물 재해보험은 식물별 가격이 다양해 손해보험사가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평이면 뭐 화분 규격별로 한다든지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원하는 분은 가입해서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그 기준으로도 받을 수 있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도 빨라야 3, 4개월. 피해 농가들은 융자와 전기료 감면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신속히 세워져야 그나마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피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금이 어쨌든 회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끊기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고 좋아지더라도 가장 나중에 회복되는 화훼 시장 특성상 이번 폭설로 국내 화훼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자살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충북의 자살지수는 4등급, 또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는 각각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자살안전지수는 충주와 제천, 음성 등이 가장 나쁜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교통과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 진천군이 각각 1등급으로 나타났고 괴산군과 보은군은 화재 안전지수에서 5등급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 밝은 미래를 꿈꾸는 농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키 180cm에 이르는 장신을 앞세워 지난해 전국대회를 제패한 청주 중앙초등학교 농구부의 트리오인데요. 이들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남다른 체격으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초 장신 트리오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 중앙초등학교와 주성중학교의 연습 경기. 체격만 봐서는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림 아래에서 리바운드를 다툴 때면 높이와 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청주중앙초는 지난해 8월 창단 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에 이어 지난 11월에 연맹회장기에서 우승하며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주역은 중앙초 장신 트리오였습니다. 가장 큰 하준이의 신장은 185cm. 농구를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됐지만 키도 10cm나 자랐습니다. 아직 드리블과 세밀한 기술은 부족하지만 국가대표의 꿈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세고 리바운드 많이 잡고 농구 선수 돼가지고 국가대표 된 다음에 좀 많이 활약하고 싶어요. 하준이를 따라 시작한 준현이는 농구가 즐겁습니다. 178cm의 키에서 나오는 정교한 슛과 끈질긴 수비로 정상에 오른 만큼 중학교 무대에도 도전해봅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승해서 기쁘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번엔 6개 대회 다 우승하고 싶어요. 키 178cm. 지난 대회 MVP에 오른 유리는 주변의 관심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형들하고 같이 뛰면은 이제 좋겠지만 지금 1학년이니까 근육도 많이 길러놔야 될 것 같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초등학교 최고의 팀을 만든 지도자는 떠나보내는 아쉬움보다 어린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해 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또 경쟁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가서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중학교는 당장의 성적 못지않게 충북 농구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성장만 해준다면 충북 스포츠계에 큰 아마 획을 긋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충북 농구의 미래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앞두고 세종선수촌 건설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조성 일정 단축을 위해 현장 사무실과 출입문 가설공사를 조기에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선수촌은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스마트 주거단지로 설계해 선수촌으로 사용한 뒤 일반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조기 착공에 따라 선수촌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던 병천천과 조천이 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는 2020년 달천과 무심천, 미호강 등 4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뒤 5년 만입니다. 두 하천의 관리 권한이 지방에서 국가로 이관되면서 안정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관리, 지방재정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방 하천의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구경시장 인근 음식점 밀집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단양 구경시장 주변에 음식점 67개가 밀집한 골목상권으로 상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단양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